알 있어요. 아이고, 기생충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 재밌더라고. 네, 기생충을 보고 왔습니다. 해야 되죠, 또. 인사를 하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쉽게 풀어주는 부동산 SSTV 김PD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가주택. 제 소개해야죠. 그렇구나. 소개해야 되는구나. 기생충 보고 와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시러 주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주정환입니다. 네, 대표님. 기생충 보고서 먹었던 팝콘. 기생충 참 영화 대단했습니다.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자, 나 진도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상가주택 매매 시에 취득세, 양도세, 그리고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되죠? 네, 기생충 못지않게 중요한 포인트 또 오늘도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화면 보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상가주택, 양도세, 부가세, 세금 관련 동영상입니다. 네, 상가주택을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상가 면적이 큰지, 주택 면적이 큰지를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상가 면적이 크다고 하면은 요 전체 건물은 상가로 봅니다. 근데 주택 면적이 크다고 하면은 요 전체 건물은 이제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이 이제 틀려지는데요. 한번 상가주택 매매할 때 우리가 유의할 점은 부가세, 취득세, 양도세, 중개수수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가세는 상가주택에 있어서 주택 부분에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주택 부분에는 발생하지는 않고 임대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상가를 매매하게 되면 상가 부분 면적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이제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의 면적을 따져서 상가 부분에 대해서만 그 부가세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취득세는 대개 이제 뭐 주택이 면적이 크다, 상가의 면적이 크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따로따로 이제 부과가 되는데요. 주택 부분의 취득세는 일단 취득세는 어떤 그 할증 빼고 순수하게 취득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취득세는 한 1.1% 되죠. 근데 어떤 지방 뭐 교육세랑 농어촌 특별세랑 그런 게 붙는다고 하면 한 1.5% 정도 되겠죠. 취득세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 그 1.5%가 부과가 되고요. 상가 부분은 따로 4.6%가 부과가 됩니다. 따로따로 부과가 됩니다. 상가주택을 할 때 이 취득세는 따로따로 부과가 되고요. 양도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택과 상가는 따로따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를 했을 때는 양도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자, 비과세가 되면은 여기가 주택 면적이 클 때는 양도세에 있어서는 전체로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요거는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가 면적이 커서 상가로 볼 때는 요거는 이제 상가에 대해서는 양도세는 비과세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는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주택 면적이 더 크다고 하면은 비과세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제 다음 이제 가장 뭐 궁금해하시는 중개수수료인데 그런 부동산들은 거의 없는데 간에 하나 개중에 하나 그런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요 이제 주택 면적이 큰데 주택 면적이 크면은 중개수수료도 주택으로 봐서 0.4%나 0.5%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의 개중에 어떤 부동산들은 요거를 그냥 상가로 봐서 0.9%로 청구를 하는 부동산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부분이 크면은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주택 부분이 크면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도 주택으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요 이제 임대사업자 상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매도인들이 다 주택 임대사업자나 상가 임대사업자를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사업자에 관해서 포괄 양도양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계약을 쓰실 때 계약서의 단서사항에 사업에 대한 포괄 양도양수를 하기로 한다라고 써야지 부가세에 대해서 포괄 양도양수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포괄 양도양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문구는 사업에 대한 포괄 양도양수를 하기로 한다고 쓰시면 되고 세무서에 가시면은
매도인 따로 매수인 따로 가셔도 되고요. 같이 잔금날 가셔도 됩니다. 같이 잔금날 가셔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따로따로 뭐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요 포괄 양도 양수하는 서류를 보시면은 기존의 매도인은 휴업 신고랑 폐업 신고랑 사업자 말소 신고를 같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름을 쓰겠죠? 여기 이제 자기 이름 쓰고 그리고 사업장 소유자지 이 상가 주택에 대해서 이 주소를 쓰는 겁니다. 사업장 번호랑 이제 쓰고요. 폐업일 이렇게 쓰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양도 양수를 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요 8번을 씁니다. 8번을 이제 체크를 하고요. 양도 양수를 할 때는 그리고 이제 매수인분 인적사항을 여기다가 적습니다. 매수인분 인적사항을 적고 신고인 뭐 이렇게 도장 찍고 하면은요. 바로 양도 양수가 됩니다. 그때 이제 가져가셔야 될 거는 매매계약서 그리고 신분증 그렇게 이제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꼭 중요한 거는 사업자 포괄 양도 양수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포괄 양도 양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가주택의 포괄 양도 양수 그리고 취득세, 양도세, 부가세 그리고 한번 중개 수수료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유, 저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쉽네. 네, 쉽습니다. 부동산 SOSTV는 언제나 쉽게 풀어줍니다. 여러분들 쉬우셨죠? 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소식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